이거 먹고 떨어져. 너 같은 게 감히 누굴 넘봐? 너 같은 고아들은 태생부터 남의 등 쳐먹는 게 전공이라며? 이때까지만 해도 선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던진 저 돈봉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당신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이미 판단을 내려버린 그 순간 저 사람 어차피 배경도 없잖아. 그 눈빛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재벌그룹 선우그룹의 안주인 오선자. 그녀가 20살 소녀의 뺨을 내리칩니다. 소녀의 입술에서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재산 노리고 우리 아들 꼬셨냐? 너 같은 고아가 감히 누굴 넘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녀의 낡은 가방 속에는 선우그룹 전체를 2번 살릴 수 있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돈은 원래부터 선자의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0년 전 선자가 죽을 고비에서 구조된 뒤 떨리는 손으로 쥐어준 통장. 그 돈을 받은 여인은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준 돈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언젠가 당신이 힘들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30년이 지나 그 여인의 딸이 낡은 가방을 들고 선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자는 그 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선우그룹 본사 34층 회장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집니다. 오선자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은 평생 올라올 수 없는 곳에 내가 있다. 신은 공평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 불공평한 쪽에 서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선자에게 세상은 딱 2 부류였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난은 게으름의 증거였고 낮은 신분은 곧 죄였습니다. 하지만 선자가 항상 감추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업 초창기의 선우그룹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자금난에 빠진 선자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던 날, 병원비도 사업 자금도 심지어 당장 밥값도 없던 그 밤, 시장 골목에서 나무를 팔던 한 여인이 선자를 발견했습니다. 노상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선자 곁에 조용히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여기서 나물 파는 사람인데요. 일단 이것 좀 드세요. 그 여인은 자신의 하루벌이를 선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병원 응급실 접수비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아침 병원 입구에 반찬통과 돈봉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선자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인은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한 달 뒤 선자의 남편이 회복했습니다. 사업도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선자는 그 여인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꼭 써주세요. 여인은 한참을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간청에 결국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쓸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후 사업이 바빠 그 여인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선자는 그 기억을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선자의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그건 약한 시절이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선자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민준이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 어느 집 딸이야? 강 회장 댁? 윤 부회장 댁?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이은수 씨예요. 어머니, 들어보시면 지금 제 정신이야? 시장 바닥? 반찬 가게?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반찬 가게 계집애 나한테 데려와. 선자는 몰랐습니다. 그 반찬 가게 계집애가 30년 전 자신을 살려준 여인의 딸이라는 것을. 3일 뒤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이윤수는 민준이 급히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말만 믿고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보스턴백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천 소재의 군데군데 기워진 흔적이 있는, 하지만 어쩐지 단정한 느낌의 가방이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오선자가 일어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며 은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앉아, 민준이는 안 와. 은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얼마면 돼? 솔직하게 말해봐. 그게 서로 시간 안 버리는 거야.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민준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님 소리 하지 마. 역겨우니까. 재벌 집 아들인 거 알고 접근했지? 고아 출신들이 그 재주 하나는 끝내주더라. 은수는 선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그냥 가방만 드리면 돼. 엄마 약속 지키는 거야. 자, 이거 가져가. 그리고 이제 내 아들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은수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선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이상하게도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희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러 온 것뿐입니다. 유언? 이제는 죽은 내 애미까지 팔아서 감성팔이를 하니?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내 아들을 넘봐. 선자의 손이 먼저 움직이며 은수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은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술 끝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낡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가방은 꼭 가져가 주세요. 이건 원래 어머님 것입니다. 이 더러운 가방이 왜 내 거야? 당장 치워. 저희 엄마는 30년 동안 이 돈의 진짜 주인이 행복하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실 때 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회사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선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뺨의 통증보다 더 큰 슬픔을 삼키며 조용히 카페를 나섰습니다. 선자는 멀어지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연기하고 자빠졌네. 김 기사, 저 지저분한 가방 소각장에 던져버려. 그리고 저 계집애 다시는 민준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그 순간 선자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30년 전 자신이 목숨값으로 줬던 돈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오히려 수천 배의 가치가 되어 돌아온 기적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선우그룹의 몰락과 함께 선자의 지옥 같은 후회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를 맞이한 건 아들의 환영이 아닌
회사의 비보였습니다. 선우그룹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믿었던 주거래 은행마저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선자는 자존심을 굽혔습니다. 평소 격이 맞는다며 어울리던 재벌가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영남 회장님? 저 선우그룹 오선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예. 아, 회장님. 여보세요? 강 부회장님? 저예요, 오선자. 혹시 잠깐 도움을. 아, 자리 비우셨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님, 사모님 하며 아부하던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선자는 난생 처음 겪는 모멸감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은수 씨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시장 가게도 다 접고 사라졌대요. 시끄러워. 그깟 계집애가 들고 온 낡은 가방에 뭐가 들었겠어. 소각장에 쳐넣으라고 했어. 소각장이요? 어머니, 혹시 30년 전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어머니 도와준 분 기억하세요? 시장 나물 장수 아주머니. 그분 딸이 은수 씨예요. 시장 나물 장수? 설마 그 사람이? 그때 선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방을 버리러 갔던 김 기사였습니다. 선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기사, 일 처리 하나 못하고 왜 자꾸 전화야? 그냥 태워버리라니까. 사사모님, 그게 아닙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확인해 보려는데 지퍼가 벌어지면서 안에서 통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그 통장 주인이 사모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통장 주인이 나라고? 그럼 그 가방이 그 여인이? 선자는 실성한 사람처럼 소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낡은 가방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가방 속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현금 뭉치 사이로 보이는 낡고 누런 통장 수십 권. 선자는 가장 오래된 30년 전에 빛바랜 통장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선자의 비명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내가 그 여인한테 줬던 거잖아. 30년 전 선자가 고맙다며 쥐어주었던 통장이었습니다. 단 1원도 쓰이지 않은 채로 통장 안에는 30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나물 판 돈 1만 원, 폐지 주워 모은 돈 5천 원, 반찬 팔아 번 돈 7천 원. 은수 엄마는 선자가 준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며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나무를 팔고 폐지를 주워 번 돈을 매달 조금씩 더 입금했습니다. 이유가 통장 표지 안쪽에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선자 씨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선자 씨가 언젠가 힘들어지면 그때 제대로 돌려드리려고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내가 감사하다고 준 돈을. 통장 사이에 끼워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바랜 편지지 위로 은수 엄마의 손글씨가 흘렀습니다. 선자 씨,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계시던 당신 곁에 제가 앉았던 거요. 저는 사실 당신에게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고마움을
이렇게 큰 돈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한 푼도 못 쓰고 지켜왔어요. 대신 조금씩 보태서 언젠가 당신 손에 제대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은수가 이 통장을 들고 가거든 그 아이를 보고 제 얼굴이라 생각하며 한 번만 웃어주세요. 그거면 저는 다 보상받은 것입니다. 선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레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여인이 선자를 도운 건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우는 사람이 있어서 옆에 앉아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자가 건넨 감사의 돈을 내 것이 아니다라며 평생 지킨 것입니다. 내가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구나. 그 깨끗한 아이를 내 더러운 잣대로 짓밟았어. 선자가 명품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을 쓸 때 그 여인은 5천 원을 입금하며 선자 씨 비상금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선자가 은수에게 돈 냄새가 난다며 뺨을 때렸던 그 순간 은수는 자신에게 줄 돈을 가방 속에 안고 카페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자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선자는 미친 사람처럼 은수가 운영하던 시장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서민 냄새난다며 질색하던 그 좁은 골목이 이제는 성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가게 셔터는 굳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옆집 떡집 아주머니가 대야를 들고 나와 선자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그 재벌 사모님이야? 우리 은수 뺨 때리고 쫓아낸 그 여자 맞냐고. 아주머니, 제발 은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천벌 받을 양반 같으니라고. 은수 엄마가 당신 걱정하며 살다 가신 거 알아? 손이 퉁퉁 부어서도 폐지 주우러 나갔어. 당신이 언젠가 힘들어지면 돌려줘야 한다고. 그게 도리라고. 생선 가게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은수 엄마가 폐지 팔면서도 항상 웃었어. 저축한다고. 소중한 분 드릴 거라고. 그게 당신이었어. 나물 가게 할머니는 우리 은수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당신한테 뺨이나 맞으러 갔다 왔잖아.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선자에게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화려한 맞춤 양복을 입은 사모님은 시장통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욕설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오선자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 은수의 편지 봉투 안에서 떨어진 작은 기차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은수 씨가 기차표 한 장을 남겼어요. 남해, 은수 씨 엄마 유골 뿌린 곳이에요.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서 쉬고 싶어. 뭐, 안 된다. 그 아이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 민준아, 당장 가자. 엄마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아이 데려와야 해. 선자는 차에 오르면서도 낡은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가방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무겁고 귀한 속죄의 가방이었습니다. 부도 처리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시간. 하지만 선자의 머릿속에는 회사의 존폐보다 자신이 짓밟은 한 소녀의 시린 눈동자가 더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과연 선자는 파도 끝에 서 있는 은수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남해의 절벽. 은수는 엄마의 유골이 뿌려진 그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뺨에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깊었습니다. 은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가방은 드렸어. 근데 엄마, 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엄마 나 바보 같지? 뺨만 맞고 왔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더러. 돈 보고 접근한 거머리래. 나 정말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은수가 천천히 절벽 끝으로 발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멀리서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검은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선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은수야, 안 된다. 은수야, 이 할미가 왔다. 제발, 제발 그 발 멈춰다오. 은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재벌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에 몸을 떠는 초라한 노인 한 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자는 은수 앞에 엎어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자갈밭에 무릎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어서 그 깨끗한 마음을 못 알아보고 짐승 같은 짓을 했어. 내 엄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으셨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나는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너도 그분을 닮았구나. 차라리 나를 때려라. 내가 죽일년이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이 이 돈을 받을 일이 영원히 없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님이 계속 잘나고 행복하셔서 이 가방이 영영 열리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셨다고요. 그 말이 선자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은수의 엄마는 선자가 망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자의 불행을 막아줄 마지막 비상금으로 그 돈을 평생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마음 앞에 선자의 오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도가 절벽을 때렸습니다. 두 여자가 각자의 무게로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부도 처리 마감 10분 전 선우그룹 본사 재무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입금이 됐어. 이 금액이 은수 엄마의 통장들이 일제히 입금 처리되었습니다. 은행원들도 회계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1만 원, 5천 원씩 쌓여온 그 나물 판 돈이 복리라는 마법과 꾸준한 소액 투자를 거쳐 거대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자금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은수 엄마는 그 돈을 그냥 통장에만 넣어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밤마다 손이 퉁퉁 부은 채로 작은 책을 펼쳤습니다. 경제신문 한 구석에 주식 코너, 금리 기사, 소액 채권 배운 게 없어도 이 돈만큼은 제대로 불려서 돌려드리고 싶었으니까. 최 본부장님, 이 자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30년간 단 한 번의 출금도 없이 오직 입금만 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돈입니다. 이 돈의 주인은 선우그룹의 진정한 은인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돈이었습니다. 1년 뒤 선우그룹 본사 로비에는 화려한 조형물 대신 작은 동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소박한 한복 차림에 나물 바구니를 든 여인, 바로 이은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30년 동안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선자는 이제 명품 가방 대신 은수가 시장에서 쓰던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빕니다. 김씨, 오늘 시금치 좋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걸로 줘. 선자는 생각합니다. 이 냄새, 나물 냄새, 생선 냄새. 이게 사람 사는 냄새구나. 내가 평생 외면했던 냄새. 퇴근한 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선자가 말합니다. 은수야, 오늘 뺨은 안 아프니? 이 할미가 매일매일 사랑으로 닦아줄게. 내 엄마가 이 할미를 2번 살렸으니 이제 내가 평생 너를 지키마. 은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손. 선자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의 숫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30년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인내와 사랑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진심이 때로는 거대한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유산이 쌓이고 있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